최근 마지막 화가 방송된 드래곤볼 다이마, 슈퍼와는 다른 세계선의 내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스토리와 손오공의 신변신 등의 컨텐츠, 고퀄리티의 작화로 독자들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았죠. 만화도 재밌었지만 드래곤볼 하면 당연히 전투력 아니겠습니까? 서열을 안 나눠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드래곤볼 다이마 최강자 탑 11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는 글로리오입니다. 이 마계 출신의 글로리오는 마계를 돌아다니는 501행의 가이드이자 운전수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전투력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거야 마계 출신 인물들 한정이죠. 아린스가 그를 고용한 이유도 전투력이 특출나서가 아닌 나메크어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을 이용한 전투를 하나 진심으로 싸울 때는 번개를 이용하는 마법을 다루는데 단순하게 번개를 쏘는 것만이 아닌 채찍으로 바꾸는 등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6화에서 오공과 서로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한 대련에서 오공이 꽤나 즐겁게 전투에 임한 걸 보면 일반적인 제트전사들 즉 크리링이나 야무치보다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공의 초사인 선에서 정리되는 걸 보면 높은 순위를 매길 수는 없어 보입니다. 10위는 피콜로입니다. 원래 마계 출신이었던 피콜로는 지구에서 성장하면서 나름 꽤 높은 전투력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 다이마에서는 501행의 일원으로서 따라다니는 것 외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메크어를 오랫동안 구사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모국어마저 까먹어버리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나메크어가 가능한 글로리오보다 더욱 쓸데가 없는 잉여자원이었죠. 그래도 지식이 높은 피콜로 특성상 가끔 설명충 모드가 강림해서 독자들이 만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본인 분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인지 그로기 상태의 고마에게 막타를 날려보려 했으나 그조차 막혀버리는 안습한 전투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다이마 쪽 평행세계에서 오렌지 피콜로 같은 변신을 연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할 듯한데 과연 5반의 스승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가 후속작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9위는 아린스입니다. 대마계의 박사로 활동 중인 아린스는 연구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하고 손오공 일행의 이성구, 삼성구를 빼앗아 자신이 대마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도 있는 인물인데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여러 마인드를 만들었지만 자신보다 싸움을 못해서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싸우는 장면이 없어도 부우 계열의 생명체들을 제압할 정도의 상당히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죠. 이후 마인드를 계속 제작하다가 꽤 좋은 결과물에 마인 쿠우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쿠우가 일구슬신에게 패배하자 이전 마인들과 마찬가지로 해고 통보를 하는데 말로만 통보를 하고 따로 없애버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분명 유용할 때가 있을 거란 쿠우의 말에 결국 그를 살려준 것으로 보아 그녀의 순위는 쿠우보다는 약하고 피콜로보다 강한 9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8위는 마인 쿠우입니다. 쿠우는 아린스가 창조한 생명체로 제베맨을 베이스로 여러 마물 그리고 마인부의 엑기스를 섞어서 만든 생명체입니다. 만들 때 아린스의 DNA를 넣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순종적인 친구이죠. 태어나자마자 아린스의 명을 받고 일구슬신과 싸우게 되는데 에너지탄은 기본이고 조기탄 같은 것도 쓰고 심지어 입으로 에너지파도 쏘는데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것이 장점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촐랑거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유의 속도로 일구슬신에게 접근하며 공격을 가하나 일구슬신 는 하찮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고 그동안 쿠가 각종 기술들을 전부 때려박았음에도 전혀 먹히지 않는 충격적인 전투력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후 쿠는 도망만 다니다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린스는 그를 해고하려 했으나 상술했듯 분명 자신을 써먹을 곳이 있을 것이라 설득했고 결국 나중에 행동으로 증명하며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구슬신에겐 패배했지만 그와 맞불을 놓을 만한 기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발휘가 적당해 보이네요. 7위는 삼구슬신입니다. 삼구슬신은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가 만든 삼성구를 지키는 신으로 501행이 나타나기 전까진 그 누구도 심지어 대마계의 왕 데브라마저 건드릴 수 없었던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502 삼성구를 얻기 위해 승부를 신청하자 갑자기 엄청난 고성을 지르며 기선제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량의 크기만큼 전투력도 꽤 발군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빨랐고 특히 부각되는 점은 반응 속도였죠. 돌진 중에도 502 기습적으로 늘린 여의봉을 피하거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도 반격을 시도하는 등 잽싼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02 초사연으로 변하고 난 뒤에는 무기가 두동강이 나버렸고 결국 거대한 기탄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만 502의 에네르기파에 뚫려버리는 그의 기탄이었고 날아오는 에네르기파를 어떻게든 튕겨내지만 그 사이 진입한 502에게 결정타를 맞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2차전으로 라바 위로 승부를 보자는 구질구질한 모습까지 보였으나 결국 502에게 모든 걸 간파당한 그는 삼성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502 일행이 떠난 이후엔 그와의 전투를 복귀하며 에네르기파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구슬 지키느라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수련하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는 포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는 이구슬 신입니다. 이 친구도 네바가 만든 이성구를 지키는 신으로 마찬가지로 오공 일행을 만나기 전까진 백전무피였습니다. 바다 근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에 특화된 물고기 같은 얼굴과 포세이돈을 연상시키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요. 11화에서 처음 등장한 그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베지터를 보고 뭐야 아직 어린애잖아 라는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지만 자신을 창조한 네바의 표정을 보고 난 후 베지터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전투에 돌입합니다. 노멀 베지터를 상대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창으로 베지터에게 상처를 내는 등 선전하지만 열받은 베지터가 초사이엔트로 변신하자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던 네바가 마치 나메크 성인 최장로처럼 이구슬신을 파워업 시켜버렸고, 덕분에 구슬신은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여기서 드래곤볼 최초로 베지터의 초사이엔 3가 등장하게 되고, 이후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며 결국 패배. 구질구질한 2차전 퀴즈에서도 베지터가 침착하게 정답을 맞추는 바람에 결국 그에게 이성구를 내주게 되죠. 그래도 3구슬신보단 강할 것 같아서 6위에 선정했습니다. 5위는 1구슬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네바가 만든 대마계의 일성구를 지키는 신으로 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작중에서 마인 쿠우와의 전투에서 처음 싸웠는데 단 한 방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쿠우의 기탄도 검으로 썰어버리는 트랭크스 저리가라 하는 검술 실력도 있었는데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자 나중에 아예 쿠우의 공격을 어린애 놀아주듯 대놓고 맞아줬고, 이후 쿠우는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공 일행과 만나기 전에 구슬을 빼앗겨 오공과의 전투가 성사되지 않아 좀 아쉬웠지만, 최종 결전에서 오공 일행의 조력자로서 고마와의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구슬신 중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화력도 많은 인물이어서 5위에 선정했습니다. 4위는 마인 두우입니다. 아린스가 마인 쿠우 다음으로 창조한 생명체인데요. 쿠우와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인 부우의 엑기스에 재배맨 씨앗을 이용했다는 점은 쿠우와 같지만, 남은 엑기스와 살점을 전부 때려박았고 재배맨의 씨앗을 더 깊게 심은 결과 비만형 체격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미스터 부우를 연상시키는 외형이 되어버렸죠. 성격도 미스터 부우와 반박인데요. 생각하는 것도 둔하고 머리 회전도 느리며 태어나자마자 초콜릿 달라고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이후 초콜릿을 먹고 얌전해진 두우는 아린스의 명령을 받고 일구슬신과 싸우게 되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 기공파를 날려버리는 바보짓을 하지만 이내 점점 전투에 익숙해져서 제대로 된 실력을 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초콜릿을 추가로 섭취하자 아예 일구슬신을 압도할 정도의 실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퀴즈에서는 쿠우의 도움을 받아 정답을 맞추는데 성공해 마침내 대마계의 일성구를 얻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죠. 이후 일마계에 진입한 오공 일행과 맞닥뜨렸고 오공과의 1대1 싸움이 시작되는데, 의외로 단순 초사인 오공과 맞먹는 수준을 보입니다. 물론 100%의 힘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임팩트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요. 잠시 뒤 고마가 전장에 난입하면서 결국 오공과의 싸움은 끝을 보지 못했지만, 오공은 이미 두우보다 훨씬 강한 부우와 싸운 이력이 있죠. 아마 끝까지 갔으면 무조건 두우가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4위가 가장 알맞은 순위로 보입니다. 3위는 베지터입니다. 사실 드래곤볼 슈퍼였으면 미쳐버린 파워 인플레이션 때문에 베지터의 순위는 저 밑에 처박혀 있을 것인데, 다이마는 그 민감한 부분들을 크게 건드리지 않아 베지터의 순위가 3위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이마에서 베지터는 비행기 정원 초과 이슈로 인해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여기서 오공이 3구슬신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승부욕이 발동해 2구슬신과의 전투는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처음엔 변신 없이 싸우다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초사이엔으로 변해 반반 구도를 유지했는데, 그러나 어린 몸에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초사이엔2까지 변신하게 되는데, 그 순간 구슬신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 된 듯 했지만, 이때 네바가 이구슬신에게 이상한 주문을 걸었고 그 결과 이구슬신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공 일행이 왜 그런 짓을 했냐 묻지만, 너희는 강한 녀석을 좋아하지 않냐 라는 우문현답을 하는 네바였죠. 결국 베지터는 다시 수세에 몰리다가 마지막 한 방에 끝내 정신을 잃고 바닷속 깊이 빠져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 모든 건 다음 변신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바다를 갈라버리는 엄청난 기를 내뿜던 그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작중 최초로 초사이엔 3를 선보이게 되죠. 모두들 깜짝 놀랐지만 우르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이후 베지터는 마치 베지트를 연상시키는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손도 안 쓰고 팔짱을 낀 채로 오직 두 다리로만 구슬신을 농락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마무리 기술로 엄청난 크기의 갤릭포를 발사해 전투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후 고마와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다시 성인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초사이엔 3로 변해 고마를 압도했지만, 사만의 재생 능력으로 끝내 고마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엄청난 기력 소모로 인해 결국 변신이 해제되는데요. 공략법을 찾은 오공이 교대를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오기를 부리며 고마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베지터. 이에 부르마가 교대 안 하면 같이 목욕 안 해준다 라고 소리치자 진짜 단 1초 만에 복귀하는 베지터였습니다. 이때 베지터는 본인의 자존심보다 부르마와의 목욕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2위는 고마입니다. 고마는 드래곤볼 다이마의 메인 빌런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같은 마계 출신인 키비토나 개왕신보다 훨씬 강하고 본인 스스로 프리저를 단 한 방에 처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데브라가 죽자 스스로 마계의 왕의 자리에 오른 그는 사실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마인부를 쓰러뜨린 무시무시한 501행이 대마계에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상에 501행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501행과 대립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냥 싸우면 무조건 패배할 것을 알기에 대마왕 전용 특별 아이템 사만을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마침내 501행이 자신의 궁전에 쳐들어오기 직전 사만 확보에 성공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502이 그런 고마의 길을 느끼자마자 협공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죠. 실제로 501행에 더해 적대 관계였던 쿠, 두, 1구슬신까지 합세해야 될 정도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지닌 고마였고 그럼에도 결국 쓰러뜨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초사연 350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사실 전투력 자체는 비슷했을지도 모르나 사만이 계속해서 고마를 회복시켰기에 마치 셀편에서 무한동력인 18호와 인간인 베지터를 맞붙여 놓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최종 형태 고마를 쓰러뜨린 세계관 최강 탑1은 과연 누구일까요? 1위는 당연히 손오공입니다. 수많은 악당들과 싸우고 승리해온 백전노장 쌓여인 손오공은 고마의 소원에 의해 몸이 작아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마계에 와서 수많은 악당들과 싸우며 적응해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공은 베지터가 몰래 초사연 3를 연마하는 동안 본인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변신까지 연마했습니다. 이후 고마와의 전투에서 적당히 싸우면서 각지에다가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려 했지만 고마가 생각보다 강한 바람에 결국 초사연 3 상태에서 모든 기력을 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오공의 뒤엔 전설의 남의 그인 네바가 있었습니다. 그도 덴데처럼 회복 능력이 있었고 덕분에 다시 쌩쌩하게 회복된 오공은 숨겨왔던 변신을 선보일 수 있게 됐는데 그 변신은 바로 조사인 포였습니다. 조사인 포는 절대 공식 설정이 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마침내 다이마에서 등장해버리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덕분에 고마를 압도할 수 있게 된 오공은 최후의 에네르기파를 고마의 면전에 꽂아버리는데 성공. 그렇게 고마를 쓰러뜨렸나 싶었는데 이 사만이란 게 진짜 물건이었죠. 다 죽어가는 고마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파워도 훨씬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후 고마의 초능력에 의해 변신까지 풀려버리는 오공이었는데 여기서 글로리오가 대마계의 신용을 소환해 501행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려달란 소원을 빌었고 덕분에 다시 성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오공은 이제 마음 편히 조사인 포르 변신에 고마를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일격으로 파이널 에네르기파를 준비하는 오공. 고마도 이에 맞서 비슷한 기술을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건 오공의 일격은 고마의 복부에 구멍을 내버렸고 마침내 이 혼종을 쓰러뜨렸나 싶었는데 하지만 고마는 또 한 번 사만의 힘으로 회복해버립니다. 복부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아주 상쾌한 표정으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가 방심한 틈에 뒤에서 몰래 접근한 쿠우에게 뒤통수 3대를 맞았고 결국 사만이 분리되어 다소 허무하게 패배하고만 고마의 최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고마가 오공보다 강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공의 뒤에도 회복 능력이 있는 네바 그리고 덴데가 멀쩡히 살아있었죠. 심지어 오공은 회복하면 더욱 강해지는 사이어인의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갔으면 오공은 초사인 포를 넘어 풀파워 초사인 포까지 도달했을 것이고 뒤통수 3대를 치면 사만이 빠진다는 고마의 약점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볼 다이마 세계관 넘버1은 오공이란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마계의 신용에 관한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포른가이긴 한데 하여튼 이 신용이 자신을 향해 날아온 고마를 딱밤 단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죠. 드래곤볼에서의 딱밤은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야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신용을 탑 제로에 넣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드래곤볼 다이마 전투력 순위 탑 1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래곤볼 다이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만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드래곤볼 중에서 작화나 연출이 가장 뛰어나고 또 파워 인플레이션 논란이 없고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내용으로 순수 드래곤볼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정주행해보시고 오늘 영상의 전투력 순위가 맞는 순서인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